정보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 금요일 회의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피곤한 한 주입니다. 네네. 왔다 갔다 하니까. 일교차도 심하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갈팡질팡하는 거죠.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보통 이렇게 시장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조금 빠르게 올라온 것도 있고 네. 재료를 미리 당겨온 것도 있고 네네.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천천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이제 뭐 꽃도 만개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시장에서 좀 떠나셔서 네. 구경 좀 하시라고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휴가를 좀 가야 되는 건데. 네네. 네. 저희는 휴가를 못 가가지고. 자, 그래도 오늘 정보회의를 또 시작해봐야 되는데 큰 마켓 틀은 뭐 그냥 그렇다 치고 네. 아직까지 뭐 충격적인 만한 재료가 등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로하게 기업을 봐야 되겠잖아요. 그죠? 네. 우린 또 기업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자, 기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을 또 준비해 오셨는지 시장 정보 내용이 뭡니까? 전일 삼성전자 뉴스가 두 개가 나왔죠. 네. 이제 하나는 이제 최대 50조 원 규모로 평택 3공장과 관련돼서 투자를 할 것이다. 그래서 6월에 발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하나 나온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관련돼서 1분기에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로 다시 올라섰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약 7,700만 대를 팔면서 23%의 마켓쉐어를 차지하였고요. 2등에 애플이 약 5,700만 대 팔면서 17%, 3등에 이제 샤오미가 4,900만 대 팔면서 15%,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오포하고 비보가 각 11%씩 하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전체 시장 1위로 올라섰다라는 뉴스와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일단 전략적인 플래그십 모델을 S22를 애플보다도 조기 출시한 효과도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화웨이가 시장에서 밀리게 되면서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었던 중저가 시장을 A 시리즈가 아주 효율적으로 잠식을 해가면서 마켓쉐어를 갖다가 다시 1등으로 올라선 건 상당히 좀 좋은 뉴스 같고요. 이렇게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호조를 보이면서 동반성장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기업 인타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인탑스. 네. 네. 인타스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죠. 스마트폰 케이스 네네. 사출 업체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 이외에도 뭐 전장이면 전장, 가전이면 가전, 의료기기면 의료기기, 스마트 디바이스와 관련돼서 그 매출 구성이 많이 안정화가 되면서 작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이외 부분이 3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인탑스가 과거에 그냥 단순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업체에서 이런 변신을 저희가 좀 봐야 될 텐데요. 그것에 큰 원동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디자인 파운드리로서 시장에서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하청업체, OEM 업체가 아니고 원청업체, 뭐 삼성이면 삼성, 애플이면 애플, 원청업체들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그것을 갖다가 미리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CMF 전문 브랜드라고 지금 화면에 네네. 나오는데 CMF라는 게 컬러, 머테리얼, 피니시. 그래서 이제 미려한 컬러 색상으로 마무리하는 그리고 이제 그 소재도 플라스틱인데도 질감이 무슨 뭐 메탈릭한. 그렇죠. 네. 그리고 미려한 디자인을 하면서 마무리도 깔끔하게. 그래서 네. 이런 디자인 파운드리로서 자리매김이 잘 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기존에 이제 휴대폰 부품 사업, 네. 전장 사업, 그리고 그 이외의 스마트 디바이스 부분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금 보면은 5G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5G의 주파수 특성상 그 안에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를 기존의 메탈 케이스 채택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탈과 같은 분위기를 내면서 5G 주파수 간섭을 안 받게 되는 신제품이 시장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동차와 관련돼서도 중국 공장에서 현대와 관련된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LG화학의 2차 전지 관련된 제품도 공급이 잘 되어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사업 채택 부분이 확대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 실적을 놓고 보면은 작년 매출
7천억대에 영업이 650억이었는데 이러한 신규 제품들이 시장에서 호평을 보이면서 금년에는 매출 1조 원, 영업이익 1,000억. 그래서 창사 이래 최대 수익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인탑스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 사출 업체 이게 네. 이제 과거의 색깔이었고 그 스마트폰에 이제 예전에 배터리를 장착할 때 보면은 네. 뒤에 이제 케이스를 후면 배면, 케이스를 네. 벗기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플라스틱이라는 건 대충 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은 일체형으로 뭐 해가지고 메탈 케이스도 쓰고 막 그렇죠. 이랬던 적이 있고. 근데 한때 그 케이스 업체들이 좀 난립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다 죽었죠. 다 시장이 거의 뭐 이렇게 되고 인탑스는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다 먹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승자 이제 독식.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말씀하신 진단 키트도 다 PPP 네네. 제품이잖아요. 그 플라스틱으로 네. 된 거, 그것도 그렇고 또 많은 것들이 쓰이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가전에는 그 요즘 왜 칼라프란 냉장고들 많이 나오죠. 선전도 네. 많이 하고 예. 거기는 아직은 플라스틱은 아니더라도 추세 자체가 그렇게 충분히 대체해 줄 수 있는 있죠.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가전제품과 관련돼서도 매출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탑스 같은 경우는 또 잘하고 있는 것이 인탑스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계열 자회사, 회사가 있거든요. 신기사죠. 예. 네, 신기술 그- 금융투자사.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페이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하드웨어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 약 150군데를 갖다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호평을 받은 것이 라이너스가 개발한 전자 가격 표시기거든요.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매장 갔을 때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종이로 가격표를 다 교체를 했는데 네. 요즘 보면 하얀색 플라스틱이 밑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소비를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장을 안 온라인으로 주로 소비를 하셔서 그러는데 아, 오프라인 네, 매장 네. 가보시면은요. 소비권은 다 집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네. 기존의 그 종이 가격 표시기가 전자 가격 표시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 전자 가격 표시기 안에 내장과 관련돼서는 삼성 전기에서 분사한 솔로엠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솔루엠. 예, 그 케이스는 인탑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자 가격 표시와 관련돼서 기존에 이제 그 국내 대형 마트에 들어가 있는데 해외 유통업체에서도 상당히 지금 호평을 받으면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전자가격 표시기의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인탑스의 성장이 플러스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의료용 진단 키트도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자담배 케이스도 인탑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글루 상표의 제품 그 손에 쥐게 되면은 깔끔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것도 인탑스가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하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설화수가 이제 아모레 퍼시픽의 하이엔드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설화수의 케이스도 인탑스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설화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도자기 같은 느낌이 드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런 CMF로서 디자인 파운드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 저희가 상당히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채택이 되어지면서 장기 우성장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지난 4월 달 공시 보면은 뭐 외국계 증권사가 3월 8일 기점으로 해서 지분을 축소한 것이 있습니다. 네. 왜 그랬죠? 그러니까 뭐 목표가 도달을 했다거나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상황이겠죠. 네. 그 와중에 저희가 그냥 추적을 해보면은 얼추 3월 8일 변동일 이후서부터 외국인의 순매도 수량을 따지면은 아마 그 자녀 외국인들의 매물 소화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국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하반기 되면 삼성이 또 그 보급형 A 시리즈를 더 확대를 할 예정이고 네. 내년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도 약 3천만 대 정도로 더 확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확대 전략과 더불어서 성장의 궤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인트는 하여튼 삼성전자가 시장 이 스마트폰 점유율을 1위로 다시 탈환했고 삼성전자와 같이 가는데 이제 뒷면에 약간 글라스틱한 네. 네, 그 미려한 그 도장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필름 형태지. 플라스틱 가공 기술이 가공 기술. 네, 예. 네, 그게 유리 같은 느낌, 그렇죠. 도자기 같은 유리처럼. 느낌. 예.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플라스틱 쪽으로 가는 거는 고주파의 간섭. 그렇죠. 이제 메탈로 하게 됐으면 5G에서 주파수 간섭이 일어나게 일어나니까. 되거든요. 네. 예. 그런 게 이제 내년에도 폴더블 폰 쪽으로 더 적용이 될 거다. 폴더블도 예를 들어서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기존 폼의 2배, 최소한 뭐 1.5배 내지 2배 아니겠습니까? 한 대가 팔리면 기존 스마트폰 2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지금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시가총액이 5,600억 정도인데 네. 뭐 좀 더 위로 장기 저희가- 성장으로 신고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인탑스를 먼저 회의해봤고 네. 그 밖에 소문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우리도 흥미로운 것 같은데 요거 좀 알려주시죠. 네, 그 NBT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NBT. 네. NBT.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 예, 1월 28일 날 상장한 기업입니다. 오. 그래서 오버행도 좀 해소됐다라는 레포트 내용도 있고요. 네. 2월 2012년도에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인데 리워드 광고의 선도 업체입니다. 리워드 광고. 리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광고를 하는데 고객에게 회원 가입을 요청한다라고 하면 회원 가입 잘 안 하게 되죠. 그렇죠. 뭐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잘 안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광고주가 원하는 액션을 취했을 때 그것과 관련돼서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리워드 광고 관련돼서 MBT가 선도 기업인데 2012년도에 네.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잠금 화면형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 제품이 캐시 슬라이드거든요. 모바일 화면 전면에 노출이 되면서 캐시 슬라이드. 그래서 이걸 갖다 밀게 되면은 캐시가 누적이 되어서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면서 광고가를 높이는 서비스였었죠. 그래서 캐시 슬라이드가 출시돼 갖고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국내에서 2,700만 명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도에 캐시 슬라이드, 2013년도에는 허니 스크린, 그리고 2017년도에는 만보기형 서비스.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그 안에 흔들림을 갖다 측정해서 만보기형 서비스인 캐시워크로 시장을 또 확대를 하였습니다. 아, 열심히 걸으면 또 보상을 해주나요? 그렇죠. 뭐 은행도 그런 서비스가 있긴 네네. 하더군요. 이자를 좀 더 주는. 그리고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원하는 퀴즈를 풀게 되면 거기에 관련돼서 리워드를 해주는 더 퀴즈 라이브도 출시를 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리워드 광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리워드 광고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대기업들이 2018년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네. OK 캐시백이나 뭐 롯데그룹의 L포인트 그리고 그 CJ 같은 경우 원포인트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된 거죠. 이런 리워드 광고의 선도 업체이고 또 한 가지 해외 시장 진출도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쿠화라고 하는 것으로 쿠화라거나 앱으로 시장 진입이 잘 되어지고 있는데 이 쿠화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모바일 광고를 봤을 때 배너 광고 나오고 하면 좀 저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화면에 아예 그냥 전면 노출을 합니다. 타겟팅 광고를 해서 이게 광고인가 잘 모르게 부담감 적게 하면서 배너를 전면 화면을 다 쓸 수 있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으면서 회사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포 월 플랫폼이라고 하는 에디슨 이 플랫폼 사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포 월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드리면은 무료 포인트 충전소입니다. 무료 포인트 충전소요. 그러니까 그 광고주가 원하는 어떤 액션을 취해주면 그 즉시 바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게임과 관련돼서 게임 프로그램에 연동을 해갖고 광고를 하게 되면 게임하는 중에 광고를 하게 되면은 그것과 관련돼서 포인트 누적돼서 내가 원하는 아이템도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오퍼월 플랫폼도 시장에서 안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실제로 매출이 안정적으로 일어나면서 주가도 오버행 문제도 해소된 것 같고 그래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MBT와 관련해서 관심을 좀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전의를 회자되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많이들 얘기하겠네요. 네네. 약간 독특한 아이템이긴 합니다. 광고 홍수 속에서 이제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좀 많은데 광고를 봐주면서 이제 리워드, 그렇죠. 캐시 예, 그러니까 보상을 이제 받는 거군요. 그 기존 광고는 꼭 뭘 해야지만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자연스럽게 이거 뭐지?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 침투가 아주 쉬운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좀 호평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그저께 급등했었던 이유는 네이버 웹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 그거 하실 때 쿠키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쿠키? 예. 그래서 광고 보면 뭐 쿠키를 굽는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일종의 리워드 포인트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을 미 증시에 상장을 해서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것의 낙수 효과로 인해서 MBT도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저께 좀 시장에서 급등을 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쿠키 그러면 나의 흔적 아닙니까? 흔적을 쫓아가고 아닙니다. 그거 쿠키는 아닌가요? 일종의 포인트 보이는데. 예, 개념이고요. 과자 주는 건가요? 네네. 자, 또 다른 기업도 뭐 요즘 들리는 게 있던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 어. 지금 보면은 이제 반도체 프로세스 공정과 관련돼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세스 공정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제조 전 공정에서 웨이퍼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오버레이 계측기 전문 업체입니다. 글로벌 해외 업체들이 꽉 잡고 있었던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네. 앞으로 이 새싹 기업이 상당히 성장성이 크다라고 전일 회자가 되었었는데요.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첫 번째로 웨이퍼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오버레이 메솔로지라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 웨이퍼에서 쓸 때 증착, 노광, 식각, 증착, 노광, 식각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그 정렬 상태를 갖다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거든요. 레이어드. 예, 그래서 매치. 오버레이 메솔로지라고 하죠. 네. 이 웨이퍼 측정 장비가 시장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웨이퍼 검사 장비도 있습니다. 웨이퍼 제조를 하는 웨이퍼 팹에서 기본적인 손실의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웨이퍼 후면에 파티클이나 그 스크래치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검사해주는 웨이퍼 검사 장비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패키지와 관련돼서 패키징 검사 장비도 제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TSV 같은 공정에서 제대로 적층이 되었는지 그 패키징 상태, 패키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걸 측정해 주는 장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제대로 패키지가 다 되었는지 패키지를 검사하는 패키지 검사 장비. 이런 식으로 지금 반도체 프로세스 공정과 관련돼서 토탈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지금 사실 반도체 프로세스 공정과 관련돼서 저희가 비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메솔로지 공정과 관련돼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스펙션과 관련돼서는 넥스틴, 예, 넥스틴이 저희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에 검사 부분에서는 파크 시스템즈를 보시면 될 텐데요. 요즘 원자의 매경. 네네. 네. 그래서 그 리뷰는 파크 시스템. 그러면 메솔로지를 하고 있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시총은 전일 기준으로 4,320억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인스펙션하는 넥스틴은 6,900억 원. 그리고 리뷰를 해주는 파크 시스템즈는 시총 9,900억. 그래서 매출 규모가 작지만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프로세스 공정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관심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전일 회자되었었던 부분입니다. NBT, 오로스 테크놀로지 신규 상장 기업인데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네네. 위치도 그렇고 네. 오히려 인탑스보다 더 매력 있어 보이죠. 신고가는 또 신고가로 가고요. 그쪽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 올라오는 거고요. 오케이. 예. 파크 시스템즈도 얘기 많이 하던데 얼마 전에 그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ALD 증착이 있었잖아요. 이게 원자 증착이라고 하는데 원자라는 개념 쪽으로 이제 뭐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미세화되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서 기존의 노광 공정에서 한 번 검사하던 걸 갖다가 두 번, 세 번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오로스 네. 테크놀로지의 성장 동력을 더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파크 시스템즈는 파크 시스템즈도 시장에서 호평을 받아서 이미 9,90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새싹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 오너가 미국의 검사 장비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레퍼런스를 갖고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EUV면 EUV의 3D 낸드는 3D 낸드 이쪽 시장에서는 미국의 KLA하고 네덜란드의 ASML
두 회사가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에 국산화를 통해서 오로스 네. 테크놀로지가 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국민 입장으로서 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 뒤에 파크 시스템즈를 지금 붙여주셨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요?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리뷰 파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 공정에서 맨 앞에 메솔로지와 관련돼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좋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에서 인스펙션과 관련돼서는 넥스틴이 좀 특화되어 있고 네. 나중에 리뷰와 관련돼서는 파크 시스템즈 그렇게 세 회사를 비교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네. 1년에 파크 시스템즈도 주가가 지금 자, 하여튼 흥미로운 내용인데 나중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 번만으로는 그러시죠. 조금 네네. 아쉽긴 해서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시면 부가적으로 네. 자, 시간의 특징 좀 몇 가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세로닉스가 시간에 플러스 5.99%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로닉스는 LNF의 대주주로서 16.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일 LNF가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계약 상대방과 관련된 지정업체에 전기차용 NCM 양극재 대량 공급 뉴스가 나와서 그것이 반영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휴마시스가 시간에 플러스 4.66% 강세를 보였는데 코로나19 자가진단용 키트 수출 허가를 획득했다는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엠바이오니아가 플러스 3.37% 강세를 보였는데요. 엠바이오니아의 자회사인 세프라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초저농도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막 기계죠. 그것을 갖다 국산화했다라고 한 국산화 관련돼서 기술 개발 사업, 국책화 사업에 선정됐다라는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핑크웨어가 시간에 플러스 2.70% 강세를 보였는데요. 플래그십 4K 커넥티드 블랙박스인 아이나비 퀀텀 4K 프로 출시 뉴스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시간에 플러스 2.52%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와 관련돼서 국내 도입과 관련돼서 검토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그 위탁 생산 CMO업을 하고 있는 프레스티지 바이오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의 특징주까지 몇 가지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730 정보회의였고요. 오늘 금요일 순서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